이탈리아 세리에 리그 챔피언 나폴리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나폴리 소식을 전하는 아레아 나폴리는 이탈리아 매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 보도를 인용 나폴리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확실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나폴리는 다음 시즌을 앞두고 특히 미드필더진에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필리프 빌링을 완전 영입하지 않을 것이다. 앙그레 안기사,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 등 미래다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이강인 영입을 위해 PSG와 협상 중이다. 나폴리는 그를 1년 전부터 원했다. 당시 PSG는 이강인을 거래 불가 선수로 구분했다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강인은 누구보다 출전 기회를 받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인은 매우 기술적인 선수다. 왼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득점, 도움 드리블이 무기인 선수다. 나폴리는 이강인 영입을 위해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현지에선 이미 이강인과 나폴리가 개인 합의를 마쳤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나폴리 소식을 전하는 이탈리아 매체 스파치오 나폴리는 이강인과 나폴리는 원칙적인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나폴리는 이강인 영입에 매우 가깝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이강인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선수다. 그의 초상권은 여러 스폰서십 계약과 연결돼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이강인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스파치오 나폴리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 일간지 일마티노를 인용 이강인은 직전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에서 우승한 나폴리 이적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강인이 나폴리엠을 결심한 이유는 회장이 연봉 인상을 기꺼이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나폴리스타는 이탈리아는 이미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었다. 나폴리는 6월 안에 아시아 선수를 영입할 예정이다며 이는 상품성과 TV 중계권 사이에 새로운 길을 여는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클럽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선수가 될 것이다며 단순히 전술적 작전이 아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젊은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1월 PSG는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한다. 아시아 시장 공략은 물론 경기력도 좋다며 PSG가 만약 매각한다면 영입했던 금액의 2배 이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PSG는 2년 전 이강인을 2,200만 유로, 약 346억 원을 투자해 영입했습니다. 2배면 4,400만 유로, 약 693억 원인데요. 독일 축구 이적 시장 전문 사이트 트란스퍼마르크트는 일부 선수에 대한 예상 몸값, 최신 정보를 반영해 수정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도 포함됐는데요. 이강인은 최근까지 추정 몸값이 3천만 유로, 약 467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수정을 통해 2,500만 유로, 약 289억 원으로 약 17% 하락했습니다. PSG는 이강인 매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나폴리가 이강인을 확실히 영입하기 위해선 선수와 구단이 원하는 연봉과 이적료를 맞춰줘야 할 것입니다. 한국 팬들은 프리미어리그나 프리메라리그 이적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원하는 것은 프리미어리그이고 선수 본인도 프리미어리그 이적을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팀 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컨은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음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 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발표하며 이강인의 성과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그리고 리그앙을 포함하는데요. 이 5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기회 창출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클 올리세로 90분당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9회로 2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라얀 셰르키가 0.97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라민 야말이 0.88회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90분당 0.86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그의 정확한 킥과 남다른 시야가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거된 선수들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이거나 세계 최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들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윙어로 나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일품인 이강인은 지난 10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전에서 그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직접 골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7번을 기록하면서 공격 활로를 뚫어섰습니다. 이강인이 지난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쿠웨이트전에서 터뜨린 골 장면을 한 인도 축구 전문 매체가 조명했습니다. 비슷한 장면을 두고 골을 성공시키지 못한 자국 선수와 비교하면서 퀄리티의 차이라고 덧붙이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 매체 IFTWC는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비슷한 상황의 두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하나는 지난 10일 인도와 홍콩의 2027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3차 예선 C조 2차전 경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같은 날 한국과 쿠웨이트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최종전 경기 장면이었습니다. 두 장면 모두 골 지역 왼쪽 모서리 부근에서 왼발 슈팅 기회를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신 인도의 리스톤 콜라코는 수비수의 방해 없이 사실상 골키퍼와 1대1로 맞선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상대 수비와 가깝게 붙어 있어 오히려 슈팅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득점 가능성은 오히려 콜라코 쪽이 더 높아 보였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콜라코가 찬 왼발 슈팅은 골대를 완전히 벗어나 관중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반면 이강인이 찬 슈팅은 강하고 낮게 깔려 그대로 쿠웨이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 인도는 이후 결승골을 실점하며 홍콩에 0대1로 졌습니다. 이강인의 골은 1대0의 리드 상황에서 승기를 굳히는 쐐기골이 됐습니다. 두 장면을 나란히 배치한 매체는 콜라코의 슈팅은 골대 안쪽으로 향하지 못했지만 이강인의 슈팅은 골로 연결됐다며 이것이 퀄리티의 차이라고 조명했는데요. 선수의 퀄리티의 차이가 결국 비슷한 장면에서 득점과 득점 실패로 이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 게시글엔 코끼리와 개미를 비교할 순 없다거나 이강인을 그와 비교하는 건 이강인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등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치른 경기에서 매우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인도 언론이 이강인과 인도 선수를 비교한 것 같은데요.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갭이 있는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